안녕하세요. 모토인사이드의 김경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잦은 술자리로 과음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엔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송년회보다는 다양하고 건전한 웰빙 송년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원봉사와 공연 관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술자리가 마련된 행사는 가급적이면 짧게 끝내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모토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재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 기자, 이번 주에는 그 자동차 업계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에는 한국수입차협회 수입차 개방 20주년 기념행사와 2007 스피드 페스티벌의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세계적인 종합자동차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12월 12일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쌍용자동차 브랜드 비전 발표회를 갖고 체험앤 W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2월 11일부터 후방 카메라와 지상파 DMB, 후진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및 셀프 레벨 라이저 등 고급 편의 사양이 대폭 강화된 베라크루즈를 출시합니다. 한편 최고급 LUV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베라크루즈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의 2.0 베타2 엔진을 탑재한 i30 2.0 가솔린 모델을 12월 1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사 40주년을 기념해 출시되는 2.0 모델에는 12월부터 3개월간 창사 40주년 기념 로고가 부착됩니다. GM대회 토스카가 올해 정부가 처음 실시한 보행자 안전성 테스트에서 기아의 로체, 르노 삼성 SM7, 현대 그랜저 가운데 별 3개의 평점 12점을 받아 비교 차량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수입자동차 개방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수입차 개방 이후 20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한 6만 대 정도 예상하고요. 금년도 5만 대를 해서 만 20% 가까이 성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행 수입 업체가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방해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냥 두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 AS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메이커의 협조가 없이는 AS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을 경우에만 놓고 봐도 일본이 한때 그 병행 수입 업체가 약 1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AS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1% 내외로 그렇게 줄어든 것이 가장 AS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입 자동차 업계는 국산차 시장의 저변 확대와 자동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모터스포츠 축제인 2007 스피드 페스티벌의 대회 시상식이 12월 7일 종로구 개동 현대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스피드 페스티벌은 3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7전이 치러졌으며 클릭전과 세라토전의 우승은 서호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세라토 클래스도 3년 종합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은 항상 기쁘죠. 기분도 좋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보몰 또 스폰서에서도 굉장히 또 잘해주시고, 또 가정하고 또 직장 일에 또 열심히 하면서 레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얻어갔고요. 저로서는 올 한 해가 최고의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또 두 클래스 타고 또 우승까지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승자를 비롯한 입상자 중 상위 7명은 내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F1 개막 경기에 관람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스피드 페스티벌의 발전으로 한국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M대우가 12월 13일 용산 KTX역 GM대우 테마라운지에서 회사 창립 5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로젝트 V 제5원소를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5명에게 차량 5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차량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GM대우의 링라벨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행운의 당첨자들에게 차량 5대를 전달하고 행운 티켓 당첨자 1명에게는 GM대우의 신형 해치백 젠트라 X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프로젝트 V 제5원소를 찾아라는 GM대우의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의 성과물들을 전국적인 단위로 고객들과 같이 나누고 이해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경품에 응모를 할 때 처음에 과연 당첨될까 이런 의아심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제 앞으로 차가 들어오지 않느나 아직까지는 믿기진 않지만 일단은 당첨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지금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GM대우는 이번 이벤트 참가를 통해 GM대우가 추구하는 고객 만족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을 열광시킬 수 있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최지혜 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자동차 안전 서비스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모토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손용주 씨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평소 자동차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차를 많이 아끼는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차를 아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 혹시 뭔 줄 아시겠어요? 모든 소유주들의 의무사항이라면 아마도 그 자동차 정기검사가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사람이 받는 건강검진처럼요. 차도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이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정기검사라고 하면 저도 그랬었지만 까다롭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자가 운전자들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터포커스의 손영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하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는 다르다고 합니다. 정밀한 검사로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표준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총액으로 해가지고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태료는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 등록만 하기 때문에 수검자들이 몸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사 수검을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그 자동차가 운행될 수 없도록 이런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네, 이곳은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고 또 표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검사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는데요. 이 표준 검사 서비스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된 건가요? 예,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엔진 종합 진단기를 자체 개발해서 엔진의 각종 센서, 변속기, 주행 안전장치, ABS 브레이크, 또 에어백 등 자동차의 각종 첨단 장치를 진단해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검사 중에 전조등이나 등화장치 같은 것은 직접 교정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워시액, 또 엔진 오일 등은 보충해주고 검사 후에 종합 검사 결과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검사 수치와 안전 여부와 차기 소모품을 언제 교환할 것인가도 예측하게 하여 자동차의 안전과 함께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소에 본인이 직접 와서 검사를 받으면 많은 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익들이 있나요? 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검사 대행을 위탁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검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검사로 오기 전에 이것저것 불필요한 정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정비가 되고 시간도 손해보고 비용도 많이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를 사용하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는 검사다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는 이제는 합격, 불합격이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건강검진을 받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옳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사 후에는 종합검사 결과표를 발행해서 검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에 타이어 마모율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 마모율, 또 엔진 오일, 오염도 이런 각종 소모품의 교환 주기를 앞으로 몇 킬로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보다 편리한 검사 서비스로서 검사다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도에 약 31억 원을 투입,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55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는 전자 제어 자기 진단 시스템 및 전자 내시경 등 최신 전자 진단 장비를 가지고 각종 전자 센서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 결과 검출된 정보에 의거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여 자동차 검사 기능 종합 진단서에 기록하여 교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검사 이력 및 기능 종합 진단서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감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에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 포항, 청주, 전주, 천안, 김해 등 6개 도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세이브되고요. 또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좀 잘 체킹해 주시는 것 같아요. 친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자동차 안전검사는 안전한 교통문화의 첫걸음인데요. 친절하고 편리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로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검사장에서는요, 검사를 처음 받는 운전자나 검사 진행 과정을 어려워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위해서 검사원이 직접 탑승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운전자들이 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뀐 자동차 관리법은 검사 불응 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는 소식이 놀라웠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가 운전자를 위한 친절하고 세심한 검사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자동차뿐 아니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검사는 거르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위한 소중한 정보 전하는 모터라이프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모터라이프의 활력소죠. 임상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저처럼 상큼한 정보만 잔뜩 가지고 나온 임상수입니다. 그런데 임상수 리포터,
오늘은 더 화사하고 발랄해 보이는데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네, 오늘따라 더욱 예뻐 보이는 게 혹시 사랑에 빠지신 건가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항상 화면에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조연출 분과 사랑에 빠지셨나요? 아니, 그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났나요? 그럼요, 소문 다 났습니다. 이 김에 자기야, 사랑해. 네, 농담이고요. 저는요, 바로 이 다름 아닌 경기도 부천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니까는 부천만의 사랑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진짜인 것 같죠? 네, 오늘 메이크업 볼터치가 지나게 된 거고요. 네, 매주 다양한 곳을 다니는 저지만요, 부천처럼 신나고 매력적인 곳은 처음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빨리 부천으로 달려가 볼까요? 출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발빠른 미녀 리포터가 국내에서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저지의 제일성 보이시죠? 짜잔! 네, 바로 미쿡이에요. Hello 참! Hi! Hello! 네, 사실은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아이스 월드입니다. 깜짝하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니 부천에 숨어있는 기상천외한 볼거리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월드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아이스월드는요, 세계 각 25개국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들을 약 25분의 1 크기로 축소를 시켜놓은 건축물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선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비롯해 109개의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에펠탑이잖아요. 네, 프랑스에 있는 거요. 에펠탑입니다. 이것은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귀스타프 에펠이 설계했다고 해서 에펠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흉측한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펠탑이 없는 프랑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프랑스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있는 건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로 예, 원래 알고 기울어진 있는데요. 것으로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저희 아이스월드에서는 이 건축물이 똑바로 섰다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바로 선 모습이고요. 잠시 후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보이시죠? 넘어질 듯 기울어지는 피사의 사탑. 원래는 16층까지 지을 생각이었지만 3층까지 짓고 나서 한쪽 집안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결국은 그 절반 크기인 8층까지밖에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완벽한 재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 앉은 한 분은 모자만 벗어놓고 어디 가셨네요. 예, 저것은요, 바로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저렇게 목이 깎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람세스 2세가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아부신벨 대신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아주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근처에 아스완 하이댐이라는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16,000개의 조각으로 분해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다시 조립함으로써 지금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지붕의 모습을 보시면요, 좀 독특한데요. 저것은 건축가가 자신의 부인이 오렌지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놓은 모습을 보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기하학적인 모습 때문에 음이 높고 넓게 퍼지지 않아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곳에서의 연주를 기피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미니어처 건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간 것처럼, 현장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보통은 건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찍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까이서보다는 멀리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에 너무 가까이 붙어 찍거나 너무 가까운 곳에서 찍으면 NG. 건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로우 앵글로 찍으면 오케이. 아이스월드의 또 다른 볼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녀석 보이시죠? 바로 킹콩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익숙한 건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불교 예술을 맛볼 수 있는 목탑부터 조선왕조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경복궁까지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역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생님 설명까지 더해지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싫어했던 역사 공부가 잘로 되더라고요. 과거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미래로 떠나볼까요?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늘씬한 로봇의 안내로 들어간 곳은 바로 부천의 로봇박물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부천시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홍보하고자 만든 전시관이고요. 아이들이 직접 로봇을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로봇은 총 몇 개나 되나요? 약 107종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네. 그럼 오늘 그 많은 로봇들을 선생님께서 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닙니다. 따로 전시를 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예, 블리야. 틀리다!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나타난 로봇은 빙하 타고 로봇 타고 나타난 호이 아기 공룡 둘리였습니다. 얘가 말을 알아듣나 봐요. 네, 당연히 알아듣고요. 자신이 부르면은 이렇게 옵니다. 둘리야. 부를 때마다 졸졸 따라오는 둘리. 정말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친숙함을 주기 위해 둘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시 안내에 도움이 닫게 박물관의 모든 자료를 한눈에. 처음 박물관 오셨을 때 꼭 외치세요. 둘리야. 이곳에선 귀여운 장난감 로봇에서 청소 로봇까지 미래 로봇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팔 벌려 춤추는 아이들, 혹시 텔미 텔미 오호라 무슨 일인가 했더니 로봇과 함께 공부 중이었군요. 이렇게 잎사귀를 치우면 짜잔 나타나는 워터멜론. 107종의 로봇 중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요. 바로 화가 로봇 픽토입니다. 이제 사진 찍기를 마쳤어요. 사진을 찍은 후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픽토. 어디 솜씨 한번 볼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휘날리더니 금세 초상화를 뚝딱 그려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또랑또랑 눈망울, 앵두 같은 입술. 저랑 비슷한가요? 구멍 어디 갔니? 그런가 하면 얼굴만 덩그러니 있는 이 로봇. 몇 살이야? 4살이야. 반말을 해, 로봇이가. 4살이. 웃기는구나. 웃기는 거. 이 녀석이. 이거 화나게 잘 가세요. 자기가. 이거 제 소문을 못 들은 것 같군요. 당황 반 재미 반 사람보다 더 감정 표현이 확실한 이 녀석은 감정 표현의 달인 미스터 페이스입니다. 슬픈 표정은 기본 기쁨에서 우후 깜짝이야 놀란 표정까지 10여 가지 감정을 보여주는데요. 다양한 재주로 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더라고요. 우울해요. 유달리 남자 어린이들이 많은 전시관, 다름 아닌 로봇 스포츠관입니다. 공차는 축구 로봇으로 게임이 한창인데요. 어린이들의 손을 통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로봇들. 마냥 신기한지 손을 뗄 줄 모르더라고요. 게임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고 어때요? 계속 하고 싶어요? 야, 뭐 왜 니만 하냐? 하고 있어. 넘겨주세요. 잠시 후 뜨거운 응원이 펼쳐지는 전시관. 바로 격투 로봇 시합 때문인데요. 상대방 로봇을 먼저 쓰러뜨리면 승. 그렇다면 기쁨 2배, 행복 2배, 재미 2배, 만땅 내 모터라이프의 가장 즐거운 순간, 바로 대결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조연출 씨 출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출연료 한 푼 못 받고 출연하신 우리 조연출 씨. 자, 우리 오늘 어떤 대결을 할 거냐면요, 바로 로봇 싸움. 뚜뚜뚜뚜. 네, 싸움을 할 건데요. 네, 바로 진 사람이 댄스 로봇의 그 댄스를 따라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제가 아주 감이 오늘 좋아요. 꼭 이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우리 정중하게 인사 한번 시작하고 갑시다. 자, 인사 잘한다. 뭐든지 기선제압이 중요한 법. 드디어 시작된 세계의 결투. 그런데 로봇이 제 맘 같지 않습니다. 얘들아, 춤추지 말고 싸우라고. 싸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들. 이래서 제대로 격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점점 로봇 조종이 익숙해지자. 받아라 무쇠 주먹. 얍얍 허헛 뚜시. 단 한 번의 일격에 쓰러지는 조연출의 로봇. 제가 이겼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승리. 오늘의 벌칙은 바로 이 로봇 춤을 따라하는 겁니다. 발레를 하는 우아한 동작에서 1년 정도에 각 제대로 나오는 로봇 춤까지. 이 녀석들 꽤 유연한데요. 과연 우리의 조연출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기 로봇가 춤 되게 잘 추죠? 그런데요, 이 로봇보다 춤 훨씬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오빠인지 형인지 여기 잘생기고 이 늠름한 이 사람이 춤을 춰줄 거야. 자, 박수 보겠어! 조연출 큰일 났다. 그런데 어머머머, 이게 웬일입니까? 명색의 벌칙인데 이거 너무 잘 추잖아요. 제 예상과는 달리 조연출 오히려 벌칙받고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아니 오늘 스노우보드 배우러 간다면서요. 야간개장 가려나? 빨리 가야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세요 얼른. 하세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이 근처야. 에이그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스키를 탄다고요? 일단 가보죠 뭐. 따라오세요. 건물 안에서 스키를 탄다고 하니 이거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피디님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아시죠? 여기 정말 변탄실이 있어요. 스키를 배울 수 있나 봐요. 여기야. 와, 이 서론의 자유.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빨리 오세요. 눈이다. 설마 했건만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 설경. 뽀얀 색깔부터 포드득 밟히는 소리까지. 너무 신난 바람에 본분을 잊어버린 거 있죠?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여기 위험해가지고 여기서 계시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 망신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거월드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거월드는 요즘에 그 여가 문화가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요. 타이거월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골프와 뭐 수영, 그리고 이제 겨울 한 시즌만 즐길 수 있는 스키를 4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신개념의 레저 컴플렉스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계절이라면은 이 햇볕 쨍쨍 찌는 여름에도 시원한 눈밭에서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당연하죠. 오,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또 한 보드 스키 하거든요. 눈밭에서 노는 게 20년. 예. 나이가 몇 개 됐잖아. 그러면 또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아이고, 언제나 등장해요, 우리 조연출. 예? 섭외도 쉬워요. 출연료도 없어. 예, 조연출 등장. 예, 컴온. 예. 베이직 자세는 기본적으로 기본 명칭은 BBP라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자세가 중요한 법. 스노우보드의 경우 하체는 뒤로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중심을 둡니다. 두 분 다 워낙 잘 타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넘어지는 법, 즉 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타는 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넘어지는 자세. 무엇보다 얼굴을 먼저 가리고 넘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밀어주면서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아는 거 다 아는 거 기본.
넘어질 때도 우아하게. 하지만 보기보다 아프다는 거. 맞나? 아파. 나 진짜. 아까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제일 먼저다. 먼저 선생님의 바람을 가르는 날렵한 시범. 눈 깜짝할 사이에 슬로프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와우! 저 정도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막상 스노우보드에 몸을 실으니 몸 따로 마음 따로 타는 횟수보다 넘어지는 횟수가 많고 7번 쓰러져도 8번은 일어나니 늘어나는 것은 오뚜기 정신뿐. 내가 오지마! 찍지마! 에? 아니 내가 꿈에 산다. 이게 꿈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렇다고 임상수 사전에 복이란 없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면 깡으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결국 스노우보드의 어설픈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때요? 제법 폼이 나오나요? 깜짝깜짝 반짝반짝 미래의 로봇들을 향연해서 국내 최초 실내 스키장까지 상상 이상의 놀거리들이 숨어 있었던 부천. 배움이 있고 체험이 있는 오감만족의 놀이터 부천으로 이번 주말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 장소에서 로봇에 대한 과학을 배우면서 세계 명소도 함께 구경하고 또 산에서 탈 수 있는 스키까지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방학을 맞은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직접 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놀면서 또 배우는 오감만족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사랑에 빠진 임상수 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임상수 씨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 모터라 FM 마스코트 임상수. 다음 주에도 속이 꽉 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에 관한 살들을 빼보셨는데요. 그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동작입니다. 뱃살을 뺀다고 해서 컬업이나 아니면 누워서만 일어나는 동작은 뱃살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자,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등에 관한 동작도 하셔야 아주 쉽게 빠지는 살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아몬드 프레스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레스 동작은 견갑골 안정에 좋은 동작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든 다음 이마를 손등 위에 붙이고 등은 평평하게,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요. 하체의 힘은 뺍니다. 두 발은 엄지발가락 길이 마주한 채로 발등은 매트 위에 편안하게 뉘어놓은 채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를 들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땐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원래 위치로 천천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효와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1%가 높아질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볼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됐던 26개국 가운데 우리처럼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14개 국가에서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부모와 자식 간 만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에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